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비급 95강입니다. 오늘은 실제 여러분들께서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예상하실 수 있는 각 단계별 프리미엄의 변동, 투자 수익률의 예측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 재개발 진행 단계별로 또 투자하실 때 어떤 점을 유의하셔야 되는지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도 좋겠고요. 또 항상 방송과 오프라인 세미나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세미나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 서울 전화 2638-395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수비급 95강입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재개발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이제 분석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이제 분양을 완료하고 열심히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재개발 과정을 한 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온 염리 3구역의 사례를 통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각 단계별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로 변동이 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 예산에 따라서 재개발의 각각의 진행 단계별로 이 진입 시점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각 단계별로 어떤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 그 유의점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선별을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방송에서 강의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이 오프라인 세미나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시간의 제약상 충분한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늘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죠. 전 국민이 주의하셔야 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사전 예약은 이제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필수인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그 주에는 참석이 거의 어려울 것이고요. 한 1, 2주 정도 대기를 하셨다가 참석을 하실 수 있는 그 정도로 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제가 이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함과 번호 잘 적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큰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 30년 만에 투자 기회라는 큰 주제를 갖고 매 회차마다 중요한 소주제를 바꿔가면서 약 2달간에 걸친 강의를 지속해 드릴 것입니다. 앞부분을 이제 놓치시고 너무 이제 뒤늦게 참석하시게 되면 앞에서 무슨 말이 진행이 됐었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방송은 그 오프라인 세미나 내용보다 한 1, 2주 정도 좀 뒤늦게 그 내용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접하시고자 하는 분들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되겠고, 참석을 그때 못하신 분들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좀 충분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38-395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마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로서 염리 3구역, 이제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라는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 되겠죠. 이곳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주변에 어떤 식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어 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가장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될 것입니다. 아현 뉴타운의 가장 큰 또 가장 대표적인 성공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30평대는 17억을 넘겨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가깝게 붙어있는 과거의 대흥 2구역 신촌 그랑자이가 되겠죠. 몇 년의 격차를 두고 또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일수록 동일한 평형대에서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더 높은 가격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보다도 신촌 그랑자이가 약간 더 가격이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 가운데에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곳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염리 3구역 재개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분양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관리처분 계획 이제 변경 인가를 다 마치고 분양을 했는데, 조합원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억 6천만 원 정도였죠. 지금하고는 가격 격차가 좀 있습니다. 2018년도와 2020년도 불과 한 2, 3년 만에 엄청나게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한번 들어주시죠. 그리고 평균적인 일반 분양가는 5억
8,800, 한 5억 9천 정도 됐던 것이고요. 34평형 기준으로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5억 9,800 정도, 약 뭐 6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7억 6천 정도.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를 놓고 보면은 1억 원이 약간 넘는 뭐 1억 원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가격 격차를 두고 이제 분양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25평을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4억 6천이었고 일반 분양가가 5억 뭐 9천 정도, 뭐 1억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고,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에 받으신 분들은 현재 뭐 25평형이 입주권 거래되는 그 거래 금액 자체가 14억에서 15억 정도, 약 10억 내외의 투자 차익을, 평가 이익을 실현시키고 계신 상태인 것이고, 일반 분양가는 그거보다 한 1억 정도 낮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하시면 재개발 투자를 일찍 시작하셔서 이 조합원 분양가에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나중에 청약을 통해서 들어오신, 일반 분양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나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면 차라리 이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비현실적인 계산을 하시는 것이죠. 이분들은 확실하게 이 입지에 있는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찍 진입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예외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일찍 취득을 해서 조합원 분양 신청만 한다면 아파트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일찍 매수로서 이제 진입을 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청약을 통해서 나중에 진입하신 분들인데 청약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2018년도의 분양시장과 그리고 현재의 분양시장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때도 어려웠다고 했지만 지금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가끔 청약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청약 전략 다른 거 없습니다.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사시고 부양가족 6명 거느리시면 됩니다. 그럼 만점 받으실 수가 있겠고 흥부같이 사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현찰은 또 놀부만큼 많아야 됩니다.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까 나는 이 전략을 취해야지, 이것만 바라보고 계시다가는 큰 낭패를 겪으실 수 있다라는 거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2014년 6월 5일에 받았습니다. 2007년도 정비구역이 지정됐고 2014년도에 사업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15년도에 났었습니다만 그 후에 사후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맞이하면서 2018년도에 최종적으로는 분양과 그리고 착공에 들어갔던 단지였습니다. 2021년 3월 입주 예정인 상태였죠. 사업시행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잡고자 하는 이유는 법률 강의해드렸던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정법 제72조를 보시게 되면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시작해서 120일 이내에 통지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만 하는 내용과 그리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만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이때 가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종전 종전 재산에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종전 재산의 가격이 이때 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를 내가 더 납부를 해야 되는지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분담금에 대한 추산액이 이때 가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는 이 조합 업무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서 이제 실제 감정 평가도 실시를 하게 되고요. 또 이런 조합원 분양 신청도 받게 되고 최종적인 감정 평가 금액이 나왔을 때 다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최종적인 조합원들에 대한 그 평형 배정과 분양 계약 또 확정적인 이 분담금의 통지까지 정말로 그때까지 계속 이 정도 될 것이다. 추정액에 머물렀던 다양한 금액들이 확정이 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발빠르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재개발 물건으로 어느 정도의 투자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정해지기 때문에 그 시점 가서 이제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분석을 할 때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그 가격의 변화를 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염리동에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 전체 한 3,400건 정도 됩니다. 그 전체 거래 내역 중에서 정확하게 염리 3구역 안에 해당되는 번지수만 별도로 추려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 흐름을 캐치하실 수 있는 그런 번지수만 별도로 또 추려서 이렇게 도표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염리 3구역에 이제 과거 21-129번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2015년 3월의 가격이 2억 3,750만 원에 거래가 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 가격은 약 5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 어차피 이 염리 3구역의 비례율이 100.54%였기 때문에 비례율에 의한 권리가액의 변동은 크지 않았습니다. 1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리미엄이 5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바로 보자마자 어떻게 한 5천 정도의 프리미엄이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실무적인 방법입니다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토지의 이 공시 가격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죠. 누구라도 다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그 시점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한 1.3을 곱해 주시면 되겠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평형을 몇 평인지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보니까 1990년도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죠. 이 정도 건물이면은 건물 면적 곱하기 한 100만 원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법률에 의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이 도출한 그 금액을 산술평균한 그 감정평가 금액하고 약간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무적인 계산, 제가 말씀드린 실무적인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도출된 감정평가 금액하고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사전에 앞서서 빨리빨리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그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이제 붙어 있다가 2016년도에 가서는 프리미엄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2016년도에는 전반적으로는 한 1억 5천을 중심으로 해서 한 2억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차적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구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이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고 관리처분 계획 이제 변경 인가를 진행을 하고 하면서 뭐 더 이상 골치 아픈 문제가 없어졌다, 확정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게 확실해지면서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1억 5천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다가 이제는 한 3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에서도 거래가 되는 그 정도의 프리미엄이 이때 가서 2017년도에 가서 붙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3월에 2억 3,750, 2017년 7월에 4억 5,260에 아파트가 되기 전 빌라 상태에서의 거래가액 자체도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큰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번지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죠. 2016년도 4월에 2억 1,100만 원에 거래가 됐던 염리 3구역 번지수로는 507-15번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이분은 아마도 이거를 사신 분이라면 가장 마지막 물건을 이제 잡으신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됩니다. 거의 빌라 상태로 남아 있었던 가장 마지막 물건을 잡으신 것 같고요. 5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근데 면적을 보시면 대지권 면적이 뭐 23.15제곱미터, 뭐 11.57제곱미터이다 보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23.15제곱미터라고 한다면은 한 6, 7평 정도 되는 것이고 11.57제곱미터라고 한다면 5평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리고 전용 면적 자체도 뭐 옛날에 지어진 빌라이기 때문에 약간 사이즈가 지금보다는 큽니다만 15평에서 18평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사이즈의 빌라의 거래 가격이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렇게도 1983년도에 만들어진 물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빌라 상태가 아닌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이제 철거를 하고 입주권 거래가 가능해졌을 시점에 입주권이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입주권에도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겠죠. 참고로 말씀드릴 점은 이 염리 3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7년 파리 대책이 나오기 그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입주권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던 것이죠. 투자만을 생각하셨던 분에게는. 그래서 2017년도 말 책정되었던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4억 6천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넘어와서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는 25평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4억 정도, 더 높게는 뭐 15억 4천에 거래가 된 사례도 있겠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14억 정도.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대비 2020년도에 입주권 거래 내역을 보시면 거의 9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이 기간 동안 2008년, 9년 이제 한 3년 정도, 3년도 채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9억에서 10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버린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기대하실 수 있는 수익률, 각 단계별 프리미엄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에 어느 시점에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 빌라 상태였을 때 2014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당시에 대략 평균적으로 붙어있던 5천만 원의 프리미엄, 그리고 입주권으로 변동된 이후 2020년도 추산해 본 한 9억 5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만, 내가 어떤 시점에 어떤 가격으로 이 시장에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실제의 수익률의 차이는 벌어질 것입니다. 그 시점을 잘 잡으셔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리 상구역만 하더라도 과거에 재개발 시장의 그 정규 코스를 밟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양상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죠. 아주 작은 프리미엄에서 시작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관리처분인가 그 이후 단계로 갈수록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높아지던 과거의 시장의 흐름과는 달리 이제는 이 앞 단계에서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버리고 뒤에 가서 조금 더 올라버리고, 그래서 자칫 이 초기 단계의 기회를 놓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의도한 만큼의 높은 투자 차익을 기대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투자가 사실 굉장히 수익률 측면에서는 중요합니다만 또 분석해 보셔야 될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항상 그 부분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죠.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염리 3구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진만 보시더라도 이 동네는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의 노후도 3분의 1을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봐도 80년대 혹은 90년대 지어진 건물에 이 베란다에 베니아판 얹어놓고 노후도를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로를 보시더라도 자동차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도로들로 경사진 도로들도 꽉 채워 있고, 저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나마나 새롭게 건축을 할 수 없는 뭐 세장형 필지라든지 불가사리처럼 생긴 부정형 필지 같은 것들이 또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재개발의 그런 물리적인 요건을 만족하고 또 높은 동의율을 만족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게 지난 9월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내년도 3월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늘 강조해드리는 부분이 있죠. 어떤 지역, 어떤 구역에 시장을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실 때 기왕이면은 이미 성공 사례를 좀 많이 만들어낸 곳에 같이 좀 편승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올라타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이고 또 신속하게 그 빛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미 입주를 완료한 단지에다가 그리고 전체 과정을 마치고 관리처분 인가 이후까지 진행된 단지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를 모두 합치게 되면 약 2만 세대의 아파트를 오직 뉴타운 사업 재개발만을 통해서 만들어낸 곳이죠. 굉장히 성공적인, 거의 가장 선두를 달리는 이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곳이 마포의 아현 뉴타운, 북아현 뉴타운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공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떤 곳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염리 3구역 모습처럼 그냥 오래된 노후된 빌라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집에 여전히 똑같은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바라봤을 때 이런 아파트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창문 열고 봤더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보이고,
또 저쪽 뒷방 창문 열고 봤더니 신촌 그랑자이가 보이고 옆방 창문을 열고 봤더니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보이고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때 왜 동의를 안 했을까라는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다시 진행된다면 100%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에서 단 하나의 뭐 성공 사례도 없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극소수의 성공 사례만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전반적인 이 재개발을 바라보는 그 원주민들의 시각 자체가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리적인 요건을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좋은 동의율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가급적이면 이미 많은 성공을 이루어낸 곳 그리고 아현 뉴타운 혹은 북아현 뉴타운처럼 아직 100%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곳들을 좀 잘 눈여겨보신다면은 남아있는 이 서울 부동산 시장, 서울 주택 시장의 후반부 상승기에 효과적인 이 재개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하나의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 주어지는 도시규제 완화, 기부채납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을 특례로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해야 하고 이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별도의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투기 방지 대책이 뭐냐면 조합 정관 변경을 이후에 그러니까 나중에 투자로서 그 구역의 물건을 매수한 분에게는 그분이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도 주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로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신규 진입 조합원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대로 갖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재개발 물건을 투자했는데 주변에 신축 아파트 시세를 그 가격을 다 치르고 권한을 부여한다면 누가 그 재개발 물건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옆에 있는 이미 다 지어진 신축 아파트 사고 말겠죠. 당연한 기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명시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조합 정관에 반영한 이후에 거래가 되지 않게끔 묶어두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후에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죠. 그것과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시장성, 투자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지역의 실거주로 내가 살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분에게만 의미가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 뭔지 알고 나서 좋아하시더라도 좋아하셔야 되겠죠. 이런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게 방송 그 앞부분에서 설명 예고를 해드렸던 재개발 진행 단계별 각 진행 단계별 투자의 유의사항은 이 방송 시간이 조금 제가 모자라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이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서둘러서 더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늘 이 세미나의 기회가 있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최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 전화 2638-3956번으로 문의 주시고 신청을 주시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철저하게 인원 제한하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나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에서나 늘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실 때 개발 호재, 개발 압력 그런 거 좀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상상 속에 투자만 하시다가 현실 속에서는 실패를 겪게 되시는 경우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도 늘 숫자, 계산기를 좀 가까이 두시고 법률을 따져보시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는 그런 하나하나의 기초적인 방법들을 방송에서 또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